안녕하세요. 벌써 강의 진도가 절반이 넘었던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만한 스택을 이용하는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8강 스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스택이란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거나 뺄 수 있는 선형 자료 구조예요. 아래 그림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 맨 처음에 빈 스택에서 시작해가지고 1, 2, 3을 추가로 넣고 뺄 때는 반대로 3이 가장 먼저 빠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스택은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리포라고 부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스택 연산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푸시, 팝, 탑, MT, 사이즈인데 얘네들은 STL에서 그 스택을 불러온 다음에 스택을 선언해서 쓰시면 이 스택 안에 메서드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푸시는 자료를 넣는 연산, 팝은 반대로 빼는 연산, 그리고 탑은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자료를 참조한 연산, MT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true를,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연산, 사이즈는 스택 안에 있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반환하는 연산이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푸시는 말 그대로 푸시 3을 하면 위에 스택 위에 한 블럭 턱 쌓아놓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팝을 하면 마지막에 쌓아 올린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니까 마지막에 들어왔던 오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개를 다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하나로 묶었는데 그냥 이해되실 거예요. 탑은 맨 꼭대기에 있는 오를, MT는 지금 비어있지 않으니까 false를, 사이즈는 자료가 3개 있으니까 3을 리턴하게 됩니다. 스택을 직접 구현하는 과정은 이래요. 우선 직접 만드는 거니까 구조체로 스택을 선언해 주고요. 이 스택이란 이름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그 다음 스택에 필요한 데이터 공간을 직접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꼭 인트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캐릭터형이어도 되고 뭐 실수형이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장 윗 공간, 그러니까 가장 위 빈 공간을 나타내는 포인터를 하나 두는 건데요. 이 포인터는 특정 자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맨 꼭대기에 있는 자료, 그 위에 있는 빈 공간을 가리키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료가 없을 테니까 포인터는 0을 가리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푸시와 팝 구현입니다. 우선 푸시는 인자로 넣을 자료 x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에 x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 포인터는 여기 있다가 이제 x가 들어온 다음에 그 포인터를 한 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팝은 우선 포인터가 0을 가리킨다. 즉 비어있다면 팝할 원소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만약 스택에 원소가 있다면 포인터를 한 칸 내리고 꼭대기 데이터를 반환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할 때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else로 넘어가서 포인터를
한 칸 내리고 여기 있는 원소를 팝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 팝도 구현하면 되고요. 나머지 구현도 똑같이 하나로 묶었는데 아까랑 동일하게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 즉 포인터가 0일 때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탑은 그냥 참조만 하는 것이지 포인터를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포인터에서 한 칸 내린 이 부분이 가리키는 자료를 리턴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직접 구현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1828번 스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STL에 있는 스택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 번쯤은 문제 그대로 스택을 구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직접 구현해보세요. 참고로 C++ STL에 있는 스택을 사용하려면 먼저 include로 스택을 받아준 다음에 이 스택에다가 어떤 자료형을 두고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택을 선언하는 거고요. 이제 스택 안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스택에다가 점 붙이고 푸시나 팝 아니면 empty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인 괄호 문자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데 이거는 백준에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미 보시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설명하는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란 열린 괄호가 있으면 닫히는 괄호도 있어야겠죠. 아래 예제처럼 말이죠. 열린 괄호, 닫힌 괄호. 열린 괄호 3개, 닫힌 괄호 3개. 3개, 2개, 그 다음 이건 하나가 짝이 맞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해가지고 3개씩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개수만 맞는다고 되진 않아요. 개수만 맞는다고 되진 않고 닫힌 괄호가 나올 때 그 앞에 맞는 그 괄호에 맞는 열린 괄호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닫힌 괄호가 나왔는데 그 앞에 열린 괄호가 없을 때 이것도 닫힌 괄호가 있는데 열린 괄호가 없을 때 이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택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3가지로 분류돼요. 열린 괄호가 나온다. 그러면 스택에 그대로 저장하면 되고요. 반대로 닫힌 괄호가 나온다. 그럼 일단 스택에 봐요. 스택을 본 다음에 그 스택에 열린 괄호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아직 닫힌 괄호가 짝이 맞지 않은 열린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닫힌 괄호는 짝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짝을 맞추기 위해서 스택에 있는 열린 괄호를 하나 팝해주고요.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괄호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괄호 문자열이 있어요. 우선 순서대로 해보자면 우선 열린 괄호니까 하나 넣고 그 다음 열린 괄호 스택에 넣고요. 이제 닫힌 괄호가 2개 나왔죠. 그러면 둘 다 빼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비어있고 그 다음 열린 괄호가 나왔으니까 하나 푸시하고 다시 팝하고 이제 여길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팝한 상태니까 스택은 비어있겠죠.
따라서 이 문자열은 올바르지 않은 괄호 문자열입니다. 더 보자면 이거는 우선 열린 문자열 2개, 그 다음 닫힌 문자열, 이 상태에서 다시 열린 문자열, 그 다음 닫힌 문자열 2개 나왔죠. 둘 다 팝하고 비어있을 때 열린 문자열 3개, 닫힌 문자열 3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마지막까지 갔을 때 스택이 비어있겠네요. 이 상황이면 이 문자열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열린 문자열 3개, 4개, 그 다음 닫힌 문자열 빼주는데 여기도 열린 문자열이니까 아직 4개겠죠. 여기서 닫힌 문자열 2개, 그 다음 다시 열린 문자열, 닫힌 문자열. 이러면 스택에는 2개가 남겠죠. 이때는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직 짝이 맞지 않은 열린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올바르지 않은 괄호 문자열에 해당합니다. 네, 괄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보통 다른 코딩 테스트에서도 이 괄호 문자열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올바른 문자열도 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만 카카오 문제에서 다르게 구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기 파트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궁금하시면 프로그래머스에서 카카오 문제 찾아보시면 문제 중에 괄호라는 제목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스택 수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놓고 스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이해를 못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시로 문제 설명부터 드릴게요. n이 8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수열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머릿속으로 1부터 8까지의 수열을 그려볼 거예요. 이 다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4라는 원소를 꺼내려면 우선 스택에는 1, 2, 3, 4가 들어와야겠죠. 스택에는 반드시 1부터 n까지의 수열을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1, 2, 3, 4를 푸시한 다음에 4를 팝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3을 원하니까 3도 바로 위에 있네요. 그러면 팝해주고 이제 6이죠. 6 같은 경우는 1, 이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5, 6이 남았죠. 5, 6을 넣고 6을 그대로 팝해줄 거예요. 그 다음 8을 찾기 위해서 7, 8을 모두 담을 거예요. 5, 7, 8. 그 다음 8을 팝하고 그 다음에 있는 7, 5, 2, 1까지 하면 얘는 만들 수 있는 스택 수열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팝하는 원소 순서대로 정답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알겠는데 아직 코드 짜는 건 아직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나온 케이스들을 몇 개 분류해봐야 돼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택에 당장 들어가야 하는 수를 K라고 하고 우리가 정답을 만들기 위해 팝해야 하는 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예시로 돌아가면 맨 처음 상황은 1부터 8까지의 수녀를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먼저 K는 1이 되겠죠. 4를 만들려면 무조건 1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1이 되고 X는 첫 원소를 팝해야 되니까 K는 1, X는 4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X가 K보다 크니까 K부터 X까지의 수를 스택에 넣어줘야지 X를 그 다음 상황에서 팝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 2, 3, 4를 넣어줘야지 이때 X를 팝할 수 있겠죠. 왜냐면 팝하는 원소 순서대로 이 정답 순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X가 K보다 큰 상황에서는 K부터 X까지의 수를 스택에 푸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둔 1부터 n의 수 중에서 4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5부터 5, 6, 7, 8이 남았겠죠. 그럼 다음 K는 5가 됩니다. 어찌됐건 스택에 그 다음 넣어야 될 수, 넣을 수밖에 없는 수는 5니까요. 그 다음 수. 정답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인 X는 3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K가 X보다 더 크죠. K가 X보다 더 크다면 지금껏 쌓아온 스택 안에 X가 담겨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까지 넣었다는 거는 지금 스택에는 1, 2, 3, 4가 어찌됐건 들어왔거나 뭐 빠졌거나 했겠죠. 따라서 X가 무조건 있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X가 스택의 탑이랑 같다면,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원소가 X라면 그대로 팝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X가 가운데에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 배열이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다음 X가 돼야 되는데 Y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나오겠죠. 이러면 이 문제에서는 스택 수열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열이 망가지게 되고 따라서 바로 실패했다는 거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요. 스택의 참고는 이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백준의 1406번 에디터 문제. 이거는 아주 작은 힌트만 드리자면 스택을 2개 사용해서 푸는 거고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머스 2020 카카오 인턴십에 나왔던 수식 최대화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레벨 2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중위표기법이 나와요.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연산자별로 우리가 아는 우선순위가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주고 그 다음 그거에 알맞게 중위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후위표기법으로 계산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배워요.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자료구조 과제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이 문제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당장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 전체 코테 통틀어서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아마 올해에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보신다면, 보시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보시고 이 문제도 시간 되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택 강의 여기까지입니다.